여기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앞쪽에서 우리가 이차함수의 기본형, 표준형을 위주로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가장 일반적인 모양인 일반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y는 2 가로 x-1의 제곱 플러스 3 이게 표준형이죠. 주어져 있는 포물선은 첫 번째 아래로 블록하며 두 번째 꼭지점의 좌표가 이 제곱 밑에 있는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1, 그때 y값 3 따라서 축의 방정식은 x는 1이 된다. 그림을 그리죠. 1, 3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x값 1을 축으로 갖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에요. 얘가 꼭지점이죠. 이런 식으로 대칭관계로 좌우 대칭관계로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지겠으니 이때부터는 이제 그림을 보시고 꼭지점 좌표가 1, 4분면에 놓이니까 지나는 4분면은 1, 4와 2, 4만 지나가게 되고 x값이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는 감소하고 있고 x가 1보다 클 때는 이쪽이죠.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모든 y좌표가 다 3 이상의 값을 갖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아래를 블록과 꼭지점의 위치 혹은 축의 방정식 그 정도를 알아내면 충분히 그래프를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는 그려진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일반적인 모양이긴 하지만 이게 표준형이긴 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차함수를 이렇게 쓰진 않죠. 그렇지? 보통 이거는 그 꼭지점을 구하기 위한 규격에 잘 맞춰 있는 꼴이라면 보통은 이렇게 안 쓰죠. 이걸 분배하면 곱셈 공식이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얘를 분배하게 되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에 3 더하면 플러스 5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써주지 이렇게 써주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죠. 근데 보신 바와 같이 위에 있던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는 그 그래프를 이제 분배해서 차수별로 정리한 이 그래프도 당연히 얘래겠죠. 위아래는 똑같은 그래프, 똑같은 관계식이었으니까. 그럼 얘를 보면서 이걸 떠올릴 수 있냐 그러면 또 그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표준형이니까 꼭지점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지만 일반형의 단점은 꼭지점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지.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표준형으로 바꾸던지 얘를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시던지 바꾸는 방식은 완전제곱식 형태를 묶어야 되니까 2를 일단 바깥으로 빼요. 그래야 완전제곱이 쉬워지니까 x제곱 써지고 마이너스 4x에 2를 뺐으니 2를 나누겠다는 뜻이고 여기다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고 그 다음 5는 어차피 완전제곱이 안 되니까 바깥으로 그냥 미리 뺍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전제곱식을 만들려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고 1차항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로 와야 되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붙어요. 플러스 1까지는 놔두지만 마이너스는 필요 없는 숫자니까 바깥으로 빼죠. 빼는데 대신 이 앞에 있는 2를 곱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그럼 여기는 x와 x의 곱이고 얘는 곱해서 플러스 1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둘 다 마이너스. 그럼 완전 제곱이 되니까 y는 2하고 누구의 제곱이냐면 x-1이 두 번 이렇게. 그럼 얘 빠져나온 숫자가 마이너스 2 거기다 5를 더하면 3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처럼 똑같이 아래로 블록하며 꼭지점 좌표는 1,3이 되고 축의 위치가 x는 1이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이제 문제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방식은 그냥 공식을 외우는 거죠. 꼭지점의 좌표만 일단 알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을 외우자. 그 공식은 마이너스 2분의 b 이건 외워야 됩니다.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 하지만 y좌표는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책에는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공식이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던 게 어차피 꼭지점의 x좌표를 알면 여기다 대입하면 이 식에다 대입하면 꼭지점의 y좌표가 나오죠. 그냥 그때 y값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따로 뭐 공식을 외울 필요 없이 꼭점 x좌표 구하는 값을 대입하면 그때 나오는 y값을 꼭점 y좌표로 찾는다. 그리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b 얘가 축의 방정식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꼭지점 x좌표를 알면 저절로 축의 방정식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공식은 필히 외우셔야 됩니다. 필히. 그럼 이걸로 만약에 꼭점 좌표를 찾는다면 얘로 찾는다면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2분의 b 마이너스 4 그럼 약분시키면 1 나오죠. x값 1을 여기다 대입해요. 그러면 2 마이너스 4 플러스 5 그래서 이 값이 3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푸시면
된다. 완전 제곱수도 풀 수 있어야 되고 공식도 알고 있어야 된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 둘 다를 알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그럼 선생님 일반형은 꼭지점 좌표를 구하기 어려운 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별 쓸모없이 그냥 귀찮게만 만드는 식입니까? 그러면 꼭지점으로 본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머지 구조로 보면 오히려 기본형이나 표준형에서 표현이 못했던 것들을 일반형에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게 나름대로 또 큰 의미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적당히 수를 맞춰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뭐 관계를 이해하시오. 이렇게 하면 아까 좀 똑같이 뭐 해야 되냐면 완전 제곱식 바꾸거나 공식을 통해서 풀어야 될 텐데 그래도 되는데 첫 번째 이렇게 일반형의 장점은 눈에 보이는 위치에 뭐가 나타나냐면 y절편이 나타납니다. y절편. y절편은 이건 1차 함수 할 때도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1차 함수 할 때도 y절편은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이기 때문에 x값은 0일 수밖에 없고 x에 0 집어넣었더니 얘네 둘이 지워집니다. 그때 y값은 뒤에는 상수밖에 안 남죠. y절편은 마이너스 8이죠. 그죠? 그 뒤에는 이 상수 x제곱 x 뒤에 붙어있는 상수 이 상수가 x 없으면 다 상수입니다. 이게 뭐 문자가 뭐 x 아닌 k나 a나 이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당하지 마시고 x 없으면 다 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상수가 알고 보면 y절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위치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뒤에는 숫자가 눈에 보이니까. 결국 이 c가 일반형 맨 끝에 붙어있는 이 c가 y절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눈에 너무 잘 띄어서 잘 쓰긴 하겠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x절편입니다. 보통 1차 함수 할 때는 y절편이 중요하고 x절편은 그냥 뭐 알면 좋고 모르면 어쩔 수 없다는 게 식이 이랬기 때문이죠. 대놓고 y절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직선은 점이 2개 필요한데 점 하나를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 나머지 뭐 x절편이든 기울기를 통해서 나머지 점을 찾아서 이제 직선을 그렸었는데 2차 함수는 y절편보다 x절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x절편은 반대로 y가 0일 때 x값을 찾는 거죠. 언제? 저 2차 함수에서. 근데 이제 식을 잘 보세요. 저 2차 함수식에다가 y에 0 집어넣어요. 그러면 남는 식은 이렇게 남고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을 찾으라는 뜻인데 이 식이 몇 차 방정식이에요? 이게 2차 방정식 아닌가요? 2차 방정식의 x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두 개를 찾아내라. 그러면 x축과 만나는 교점 위치를 찾을 수 있다. 근데 찾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해가 x값이 두 개일 수도 있고 x값이 한 개일 수도 있고 x값이 없을 수도 있죠. 이걸 만족하는 해가 없더라는 얘기지. 없는 이유는 뭘까요? 판별식 루트 안에 들어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기 때문이죠.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근이 실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과 같아지면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요. 접한다는 얘기죠. 포물선이 x축에 접한다는 뜻이에요. 두 점에서 만나면 당연히 x값이 두 개라는 뜻은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이해됐죠? 그럼 저 문제 예를 들어볼까요? 이 직선은 y절편이 마이너스 8인데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을 구하다 보니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고 인수분해 됩니다. x-4, x 플러스 2, 0이 돼요. x가 두 개 나왔죠? 어디로 블록합니까? 그러면 아래로 블록하죠, 당연히. 제곱 앞에 있는 게 계속 양수이니까. 아래로 블록한데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요. 마이너스 2랑 4라는 점에서 x가 마이너스 2,
x가 4가 주어지면 그때 y값은 0이 되거든요. 마이너스 2 또는 4였어요. 그럼 포물선이 아래로 블록한데 만나는 위치의 x 위치가 마이너스 2랑 4에서 x축과 만난다는 뜻이죠. 맞니? 그럼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뭐를 쉽게 알아낼 수 있냐면 축의 위치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축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포물선의 정가운데로 통과하는 이 y축 평행 직선이 축이죠. 그러니까 x라고 써질 거야. y축의 평행 직선이니까. 근데 이 x값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여기 있는 4와 여기 있는 마이너스에 무슨 점이죠? 중점이잖아요. 중점. 중점 구하는 방식은 평균 구하는 거야. 네가 알고 있는 평균.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라. 그럼 얼마예요? 1이에요. 1. 이 포물선은 축이 x는 1에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꼭지점의 x좌표를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1, 그 말했잖아. 그때 이제 y값.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그러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이 포물선은 1, 마이너스 9라는 점을 꼭지점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물론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숫자를 맞춰 놓으셨기 때문에 2차 식의 근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인수분해 쉽게 나오도록 했지만 보통 저렇게 인수분해 쉽게 되는 것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아까처럼 포물선 그릴 때 완전 제곱식이 됐든 꼭점 좌표를 구하는 공식이 됐든 거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 누가 봐도 인수분해 되잖아. 그럼 인수분해 되면 굳이 꼭지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뭐 완전 제곱식이나 공식이 될 필요 없이 이거 근구에서 어디로 블록한지만 파악하고 근구에서 포물선 그린 다음에 만나는 교점 x 절편 그 정 가운데 두 놈의 중점 그 중점에 축이 있겠고 그 축의 x값을 대입하면 그때 꼭지점에 y좌표가 나오겠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x절편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도 중요하지만 그 절편을 통해서 우리가 축도 쉽게 구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x절편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y가 0일 때 x값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x절편은 2차 함수의 x절편은 2차 방정식의 해랑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해는 항상 중요한 의미잖아요. 그래서 나름 이 x절편은 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표현인 거죠. 아셨나요? 네. 그래서 꼭 2차 함수 일반형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 나름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오히려 표준형 같은 경우는 절편 구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또 이 식을 일일이 다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또 전개도 해야 되고 근데 오히려 일반형은 절편 구할 때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의 또 장점이 있다. 단점이 좀 클 뿐이지 나름 장점도 많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ABC의 부호를 가지고 그래프의 위치를 대략 판단하는 거죠. 이거는 자세히는 못 그려요. 그냥 대략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보고 ABC의 부호가 어떻겠구나 라고 예상하거나 혹은 ABC의 부호를 보고 얘가 대략 어떻게 그려지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지 정확히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묻는 단어는 여기는 아닙니다. 대략적인 위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A와 C 일반형일 때죠. 표준형일 때는 고민할 게 없어요. 어차피 아래로 블록하고 위로 블록하고는 A가 결정하는 거고 x-b의 제곱 꼭점의 x좌표를 말하고 꼭점의 y좌표를 말하고 어디로 블록한지 알고 꼭점 좌표를 알고 있으면 웬만해서는 그래프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형이 문제예요. 일반형은 꼭점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지 가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표준형을 바꾸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꼭점 좌표를 구하는 공식을 암기하거나 또 추가로 하나 더 혹시 그 2차식이 인수분해 된다면 x절편을 통해서 가운데 축을 만들어서 꼭점 좌표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추가로 알면 더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형은 이게 꼭점 좌표를 쉽게 못 구하게 되어 있는 식이다 보니까 ABC의 부호를 가지고 위치를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는 거야. ABC가 어떤 부호를 가질 때 그래프가 대략 어디에 있습니다. 라는 걸 알기 위해서. A는 뭐 크게 어려울 게 없고 당연하죠.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블록하고 음수이면 위로 블록하며 A의 절대값이 배웠잖아요. 크면 클수록 어떻다고요? 폭이 좁아진다. 응? 좁아진다. 그렇죠. 폭이 좁다. 가 성립하는 거죠.
당연한 거고, C도 당연해요. C는 아까 말했지만 Y 절편을 결정하기 때문에 Y축과의 교점을 나타내다 보니까 저 C값이 양수가 되면 어디로 블록하는지 아직 몰라요. 문제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대략 예를 그리면 아래로 블록하다는 뜻은 포물선이 Y축과만, 그러니까 C값이 양수라는 뜻은 포물선이 Y축과 만나는 교점이 원점 위에 있다는 뜻이고, Y절편이 0이 된다는 뜻은 포물선이 원점을 통과한다는 뜻이고, Y절편 값이 음수가 되어 있다는 뜻은 Y축 밑에서 포물선이 만날 수밖에, Y축과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런 위치 관계를 따진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남은 건 이제 B인데, B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죠? B 때문에 그래프가, 딴 건 너무 쉽지만 B가 조금 신경 써야 되는데, B가 축의 위치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포물선은 당연히 어떤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의 형태일 텐데, 이 축의 위치를 결정해 주는 게 B라는 얘기예요. B가요? 왜요? 좀 전에 축 구하는 공식 배웠었죠. 이차함수의 축은 x는 하고 y축 표한 직선이며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그럼 생각해봐. 첫 번째, 만약 a와 b의 부호가 같다고 쳐볼까요? 그럼 축은 양인가요? 음인가요? 음이 되죠. a, b 부호가 같잖아. 그러면 뭐 양수분의 양수, 음수분의 음수하면 어차피 이거는 이쪽 분수값은 양수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전체 축은 마이너스를 갖게 되죠. 그럼 축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그림이 y축보다 포물선이 y축보다 왼쪽에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축이 음수니까 x는 0이 y축이잖아요. 그럼 음수면 x는 0보다 더 왼쪽에 그려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프를 봤을 때 그래프 왠지 y축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다는 뜻을 말해요. 두 번째, 그럼 이번에는 a와 b의 부호가 달라요. 다르면 축의 값이 양수가 되지 않을까요? 얘가 양수분의 음수, 음수분의 양수가 되면 이 분수는 음수지만 음수 앞에 음수 붙으면 양이 되기 때문에 축이 양이 된다? 그럼 축이 양이 된다 뜻은 반대로 y축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프가 그려진 상태를 보니까 y축보다 오른쪽에, 위로 블록하냐 아래로 블록하냐가 아니고 어디로 블록하든 축보다 오른쪽에 그려져 있겠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거를 예전에 선생님 수업할 때 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잘 안 이어지기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께서 좌동, 우이 이렇게 설명하셨다고. 좌동, A와 B의 부호를 이제 줄여 말한 겁니다. A, B의 부호가 동, 서로 같으면 왼쪽, 뭐가 왼쪽? Y축 기준 왼쪽이에요. Y축보다 왼쪽에 그려지고 우이 서로 다르면 그래프는 Y축 오른쪽에 그려진다. 그래서 좌동 우위를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뭐 한글로 네가 바꿔서 더 네가 이해하기 편한 거나 더 외우기 쉬운 게 있으면 이렇게 안 외울 정도 난 금방 알았어. 그럼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혹시 헷갈린다면 이런 조치나 혹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방식을 통해서 위치를 판단하는 능력을 좀 키우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B가 중요하다. B가 좀 헷갈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제 이쪽에 남아있는 거는 좀 이따가 할게요. 여기 좀 설명을 좀 몇 개 해놓고, 이쪽에 좀 너무 많이 설명하면 뒤쪽 할 때도 이렇게 기억이 희미해지니까, 얘부터 해봅시다. 1번. 다음 2차 함수를 표준으로 바꿀 때 나온 APQ 값을 계산하시오. 이거는 일단 표준형으로 연습을 해볼까요? Y는 3 빼내야 되죠? 그럼 X제곱 3으로 나눕니다. 4X. 1 갖고 들어가지 마세요. 반의 제곱이 상수. 이렇게. 그럼 3 놔두고 완전제곱씩 이렇게 완전제곱. 곱해서 플러스 4, 더해서 플러스 4가 되는 거는 플러스 2가 두 번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빠져나갈 때 곱해서 빠져나옵니다.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3. 그 A 값은 3이 되고 P 값은
마이너스 P가 플러스 2가 된 거니까 P 값은 마이너스예요. Q 값은 마이너스 13. 그래서 A에서 P를 빼면 5가 되고 5에서 마이너스 13을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다. 아니, 마이너스 8이 되겠다라는 거죠.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이차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이 일치할 때 PQ 값을 계산하시오. 이번에는 공식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앞에 있는 거의 꼭지점 좌표.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1분의 b 마이너스 2p. 그럼 꼭지점 좌표는 음수는 음수가 되고 2 약분되면 p 이렇게 남죠. 그럼 마이너스 p를 저 관계식에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p 제곱. 그 음수 붙으면 마이너스 p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p를 대입하면 플러스 2p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됩니다. 됐죠? 뭐 이건 뭐 동량 처리가 이렇게 해보다 보면 p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나오겠죠. 이번에 여기에 이제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봅시다. 쟤는 마이너스 2a분의 2분의 b 8. 그럼 약분하면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4, 8. 마이너스 16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 8에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7. 서로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따라서 p 값은 2가 될 거고 p 값 1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그럼 4 플러스 q가 마이너스 7이므로 q 값은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그래서 pq를 더하시오. 마이너스 9가 정답이다 라는 거죠. 자, 9번 문제.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추계방 정식을 구하시오는데 이거는 뭐 앞에도 연습했었지만 1차 함수를 통해서 2차 AB 값을 찾고 그걸 이제 2차 함수에 적용시키는 거죠. 이건 뭐 어렵지 않겠네요. B 값, Y 절편값 2. 다음 A는 기울기죠. 기울기 구하는 공식에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다 구했네요. 집어넣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추계방 정식을 구하죠. 축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 2 곱하기 a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b 마이너스 2 음이 되고 이거 약분하면 1 남고 이렇게 되겠네요.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가 축이다.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x가 만나는 두 점, x 절편이죠. 아까 했잖아. x 절편, y가 0일 때 x값 구하면 그게 x 절편인데 결론은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뜻이구나. 어이구, 인수분해 되네.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건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됩니다. 따라서 x값은 3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주어지겠죠. 근데 각각 PQ 값을 두 점을 PQ라고 했는데 지금 어차피 누가 P인가요, 선생님?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네요. 어차피 더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P인지가 뭐가 중요하겠나요? P 플러스 Q라는 값은 결론은 얘네 둘을 덧셈한 값이니까 네, 얘네 둘을 더하면 1이 나오겠죠. P 플러스 Q는 1이에요. 근데 R값만 구하면 되는데 R값은 뭐예요? 그랬더니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Y좌표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뒤에 보이네, Y좌표. R은 마이너스 6. 그리고 여기 P 플러스 Q에다가 R까지 덧셈하게 되면 1과 마이너스 6을 더한 마이너스 5가 정답이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A, Y축과에 만나는 교점은 B라고 할 때 AB와 AC가 같다. 저기 표시되어 있죠, 지금? AB와 AC 같다. 그래서 X축 위에 점 C를 잡을 때 점 C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일단 꼭지점부터 구합시다. 꼭지점 좌표 구하는 공식 이번에는 뭘로 해볼까요? 뭐라는 걸로 해드릴게요. 완전 제곱식 아니면 공식. 뭐 아무나 얘기하는 사람 거 해드릴게요. 완전 제곱식 해봅시다. Y는 3분의 1을 빼냈죠. 근데 여기서 3분의 1을 뺀다는 얘기는 3분의 1로 개수를 나눈다는 뜻이야. 나누기 3분의 1은 곱하기 3과 같죠? 여기에 3을 곱하는 거다. 마이너스 6x. 얘는 처음부터 갖고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혹시 잘했는지 확인해보면 분배해 보시면 돼요. 딱 맞으면 잘한 거죠. 완전 제곱이 되려면 반의 제곱 9죠? 9가 여기 있어야 되고 그만큼 빼줘야 됩니다. 그 필요한 부분은 여기까지 플러스 9까지만 필요한 거고
y는 3분의 1 붙이고 빠뜨리지 말고 곱해서 9 더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는 x-3이 두 번이죠. 곱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니까 0이네요. 얘는 없어졌네요. 그리고 보니까 이 포물선의 꼭점 좌표가 3,0임을 알 수 있더라. 여기가 3이라는 뜻이에요. 3,0. y 절표는요. 이거 다 떨어지고 맨 끝에 붙어 있는 상수값 0,3. 피타고라스 아니에요? 이거 3. 얘 3. 직각 이등변. 빗변 길이는 한 변 길이 3에 루트 2를 곱한 값 3루트 2가 된다. 이런 거는 기본이다 이제. 직각 이등변 여기 A 여기 A 이 길이는 루트 2A가 된다. 이건 기본이죠. 1대1 대 루트 2 1대1 대 루트 2 기본이에요. 이제는 3루트 2가 된다. 근데 AB의 길이가 3루트 2면 AC의 길이도 3루트 2다. 여기 길이도 3루트 2다. 점시에 좌표를 구해라.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당연히 Y좌표는 0일 것이다. X좌표는 3에서 왼쪽으로 3루트 2만큼 간 숫자죠. 그럼 3보다 3루트 2만큼 작은 수니까 3-3루트 2지 뭐. 이게 뭐 어려워요.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여기 만약 5가 있었어. 이 길이가 3이래. 그럼 여기 뭐 있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점에서 그 길이만큼 빼주면 이 점의 좌표 2가 나타난다는 얘기지. 오른쪽 빼기 그 길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점의 좌표 3 빼기 그 길이 3루트 2. 그래서 3-3루트 2 이건 계산 안 되잖아. 이렇게 써주면 점시의 좌표가 완성이 됩니다. 자, 다음 포물선 그래프를 찾아라. 뭐 보나마나 얘네들은 답이 아니겠죠? 왜죠? 왜 아니에요? 왜 아니야? 묻잖아. 4번, 5번은 왜 답이 아니냐고. 그래프가 반대니까. 볼 것도 없이 왜 답이 아니야? 그래프가 반대라서. 그래프가 반대라서? 정확히 네. 말해봐, 정확히. 위로. 정확히 말해봐. 어디로 블록하기 때문에? 위로.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이므로 이 그래프는 위로 블록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볼이에요. 당연히 아볼인 4번과 5번은 틀린 거죠. 좀 줄었네, 그러면? 이제 남은 세 개 중에 고르면 되네. 자, 나머지는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중요하겠죠? 꼭지점 좌표 구할 때 이번에는 공식을 한번 해봅시다. 꼭지점 x좌표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b 마이너스 2. 음수. 그럼 꼭지점 좌표 양수인 건 답이 아니네? 답은 2번이네? 할 것도 없이. 근데 이러면 안 되지. 답은 맞는데 지금 보기 이러니까 우리가 답을 금방 골랐지만 혹시 다른 문제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왜 2번인지 끝까지. 자,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보세요. 음수는 양수라고 있고 이거 약분하면 2분의 1분의 2예요. 그렇죠?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숫자는 복잡해지잖아. 근데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 이제. 중3이잖아. 어떻게 할까요? 얘가 문제잖아요, 분모가. 분모의 2가 문제거든? 근데 2를 곱해. 이거 없애야 되니까. 그 분자에 2를 곱하면 되잖아. 약분되고, 이 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정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산. 남은 건 마이너스 4를 대입해요. 그럼 뒤에 y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2. 약분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 2, 6. 마이너스 4,6이 꼭점인 위로 블록한 포물선. 그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차 함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하면 다음 그래프와 일치한답니다. 이때 a 빼기 b를 계산하죠.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해보면 이래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이동한 거니까 x축으로 a만큼 그럼 배운 게 뭐죠? x축으로 평이동하면 x가 새로운 x로 바뀌죠. 그럼 뒤에 뭐가 따라 붙는 거죠? x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했어요. x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x에 대한 관계시 바뀌는데 x 뒤에 요 뒤에 평이동 숫자 a의 반대부 마이너스 a만큼 붙인다.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걸로 안 풀 거니까. 얘는 y에서 y-p. 그럼 이거를 저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y-p는 x-a의 제곱 마이너스 2
x-a 플러스 3. 물론 계산 빠르면 이것도 나쁘진 않아. 계산만 빠르다면 x제곱 여기 마이너스 2ax 여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1x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 이게 넘어온 게 플러스 b 얘랑 비교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결론은 마이너스 6이죠. 플러스 6이죠. 그러면 a 값을 구할 수 있고 그 a 값을 딱 대입해서 이걸 정리하면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b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하는데 이건 좀 그래. 틀린 건 아닌데 좀 그래. 그러면 어떻게 풀어요? 말했잖아. 평행이동 문제가 나왔을 때 만약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면 꼭지점을 이용하라고 그랬잖아요. 꼭지점. 이 포물선의 꼭점을 구합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면 이게 1컴마가 되죠. x에 1 대입합니다. 그럼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더하기 3 플러스 2. 이 포물선 꼭점 좌표는 1,3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포물선 꼭점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6, 마이너스 3, 그때 y값,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하죠? 9,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그럼 여기 있는 점이 얼마큼 이동되어 이렇게 갑니까? 그러면 x축 평행하는 숫자는 1에서 마이너스 3까지 가려면 4만큼 작아져야 되고 2에서 마이너스 10까지 가려면 y축 평행이동 거리는 y축 평행이동 숫자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두 개를 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12니까 정답은 8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꼭점 좌표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까 식 쓰면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식이 유리할 때도 있어. 별거 아닌데 그럼 식으로 움직일까? 그래도 되는데 2차 함수 문제가 조금 복잡하다 싶을 때는 평행이동 숫자가 나오면 그때는 꼭지점을 이동하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때가 많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2차 함수의 그래프에 꼭지점을 각각 BC라고 했을 때 두 그래프와 X축의 교점 중 X좌표가 작은 점을 A와 D라고 하자. 이때 A, B, C, D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거 좀 그림이 커야 되겠네요. 그림 좀 크게 합시다. 아래 볼록한 포물선 두 개. 근데 저 포물선의 각 꼭지점이 BC인데 그림을 보시면 뭐를 알 수 있나요? 평행이동했다는 거 알 수 있죠. 왼쪽에 있는 포물선을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는 꼭지점 좌표를 구해볼까요? 이 포물선의 식을 다 구하기는 저기 써있긴 하지만 어차피 평행이동 숫자를 알면 되는 거니까 꼭지점 좌표는 저게 꼭지점 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 2분의 b 마이너스 2 1, 그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그럼 여기 있는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8 4 y좌표는 똑같이 계산할 필요 없죠. 똑같이 마이너스 3이겠죠. 자, 이랬습니다. 자, 이랬고 남은 건 이게 근데 y 이게 뭔지 모르죠. 이게 사다리꼴인지 아니면 평행사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 위에 있는 위치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 A는 어떻게 찾나요? 그러면 A는 이 포물선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에 x 절편 중에 왼쪽에 있는 값이가 더 작은 x 절편을 찾으라는 얘기죠. 여기는 두 개의 x 절편 중에 왼쪽에 있는 건 더 작은 거. 그럼 이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0이 될 때의 x값을 찾으라는 얘기죠. 되나요? 그럼 구해봅시다. 이거 인수분해 안 되죠? 근행 공식. x는 이게 짝수니까 짝수의 근행 공식 a분의 그죠? 기억하죠? 공식? 짝수의 근행 공식 a분의 1분의 생량 반의 보반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반의 1의 제곱 1 마이너스 ac 3 이렇게 되네요. 그럼 당연히 점 A의 x좌표는 1 마이너스 루트 3이겠죠. 1 플러스 루트 3은 오른쪽에 있는 점일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루트 3,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은 두 번째 거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3 여기 x 절편값 찾는 거예요.
그 중에 더 왼쪽에 있는 값. 여기 있는 포물선 중에 여기 있는 값. 구하려면 똑같죠? x는 이거 0 될 때 x값 찾는 거니까 x열편이면 그럼 이거 똑같이 이제 근해 공식 네, a분의 1분의 생략 반의 부호 반대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 반의 제곱 16 마이너스 ac 13 얘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근데 왼쪽에 있는 점이니까 네, 4 마이너스 이 점의 좌표는 4 마이너스 루트 3, 0. 자, 저 길이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선분 AD의 길이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죠? 여기서 왼쪽을 빼라. 그럼 길이 얼마 나와요? 3 나오네. 네. 그 다음에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라. BC의 길이는 3 나오죠? 그치? 이게 무슨 도형이에요? 평행사변형. 어째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데 그 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중2 때 배우잖아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데 그 변의 길이 같으면 평행사변형이라고. 그럼 평행사변 넓이는 가로 밑변 3 곱하기 높이. 높이는 이만큼의 길이죠. 원점에서 밑으로 3칸 내려와서 마이너스 3이라는 y좌표를 찍었잖아요. 넓이는 9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잘 들어.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실제로는 시험장에서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점의 좌표까지는 구해야 되겠죠. 이게 1, 마이너스 3, 여기는 4, 마이너스 3입니다. 까지는 구해야 돼요. 근데 결국은 이 도형이 무슨 도형인지를 빨리 간파를 해야 돼요. 확실히 얘랑 평행한 거는 우리가 알아요. 근데 BC의 길이와 AD의 길이가 감각적으로 같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같은 겁니까? 그러면 여기는 꼭지점 B가 C만큼 이동한 거리 있죠? 거리. 어쨌든 두 포물선은 폭이 동일하잖아. 안 그래? 얘 제곱계수가 1이고 얘 제곱계수가 1이라는 얘기는 폭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똑같은 곡률로 구부러져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이 C까지 3칸 이동할 때 그럼 여기 있는 이 포물선이 3칸 이동하면 이 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점으로 가겠죠, 당연히. 뒤로 갈 거 아니야. 봐봐. 다시. 여기 있는 포물선. 얘를 내가 3칸 이동하면 B가 어디로 간다고? 여기는 C로 간다고. 근데 꼭지점을 본다면 B가 C까지 3칸 이동하는데 A라는 점을 똑같이 3칸 이동하면 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포물선의 X절편 중에 왼쪽 값은 D로 가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거라는 거는 감각적으로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랑 변 길이 같은데 이 길이가 서로 평행하잖아요? 당연히 평행사변형. 근데 이쪽이 1, 마이너스 3, 이쪽이 4, 마이너스 3. 이 길이는 3, 높이 값은 3, 넓이는 9. 이렇게 빨리 풀었어야 된다는 얘기지. 아셨죠? 그러니까 그 빨리 푸는 과정을 이해하시라고 아까처럼 이렇게 2차 함수로 2차 방식으로 풀어드렸는데 풀어봐도 답은 똑같지만 저렇게 풀면 시험에서는 점수를 다 시간을 많이 깎아먹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각적인 내용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2차 함수에서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x값이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왜? 무슨 말이지? 이거 어디로 블록한 포물선이에요? 아볼이죠?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잖아요. 여기다 할게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가운데 축이 어디 있습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에 있네. 마이너스 2에 있네. 그럼 여기 있는 이 구간은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가죠. 오른쪽 아래. 증가야 감소야? 감소죠. 오른쪽 아래로 가잖아요. 그렇지. 근데 얘는 축보다 왼쪽이니까 축이 x는 마이너스 2라면 축보다 왼쪽 범위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때는 오른쪽 아래 가요. 근데 이쪽은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죠. x가 축보다 오른쪽 클 때라는 뜻입니다. 그럼 문제 다시 읽어보자.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오른쪽 아래로 간다는 얘기야? 오른쪽 위로 간다는 얘기야? 감소한다잖아.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거니까 감소 그래프면 이 왼쪽이죠. 자,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x가 증가한다. 오른쪽. y가 감소한다. 아래로 간다. 오른쪽 아래로 가는 직선 여기다. 범위는 이게 범위다.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2번이 정답이다. 자, 이차 함수에서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고 x가 5보다 크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이 함수의 꼭점좌표를 구하죠. 이건 거의 다 나온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렇다잖아. 아래로 블록하잖아. 아래로 블록하잖아요. 근데 x가 5보다 작으면 감소한대. 얘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왼쪽이. 얘가 x가 5보다 작은 위치라는 뜻이고 5보다 크면 증가한다잖아. 그럼 축은 당연히 어디 있는 거예요? 5에 있는 거죠. 당연히 축. 5를 기준 5보다 작고 크고 5를 가지고 증가 감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축은 5에 있는 겁니다. 맞니? 그럼 다 되지 않았니? 축의 방정식이 5란 뜻은 꼭지점의 x좌표가 5란 뜻이에요. 5컴마로 간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꼭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이 뭐였나요?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5분의 1분의 b, 2m, x좌표는 전부 다 b예요. 이게 결론은 5란 뜻이에요. 선생님 숫자가 좀 복잡한데요? 아니에요. 얘랑 약분되잖아. 그럼 남은 건 마이너스 5분의 1분의 m인데 복잡한 건 얘 때문이니까 여기다 분모에다 5를 곱하세요. 그럼 분자에다 5를 곱해요. 약분되고 마이너스 5m이죠. 마이너스 5m이 5인 거니까 m의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m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은 저 식이 y는 5분의 1 x제곱 m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죠. 여기 n값이 구했으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자, 나는 꼭지점의 좌표를 찾으려면 꼭지점의 x좌표 5를 저 식에다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5를 대입합니다. 그럼 5분의 1 곱하기 2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 약분하면 5가 남고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꼭점 좌표는 5, 마이너스 9가 된다. 이렇게 풀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저게 축을 나타내는 의미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꼭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 혹은 축의 번식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으면 정말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저런 걸 똑바로 안 하니까 자꾸 이제 헷갈리는 거죠.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라는 얘기인데 어디로 블록 일단? 위로 블록하겠죠? 위로 블록. 축은 어디 있나요? 축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b 8. 그럼 축은 1에 있네요. 그럼 꼭지점의 x좌표가 1컴마로 시작한다는 뜻이고 저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4에 1 더하면 5.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문제를 보면 돼요. 꼭점 좌표는 1,5이다. 맞다. y값의 범위, y값 범위는 항상 5가 가장 크니까 모든 y값이 5보다 작거나 같다. 얘도 맞다. x가 1보다 클 때면 어디예요? 여기를 말하죠. 여기. x가 1보다 오른쪽, x가 1보다 클 때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그렇죠? 감소하잖아요.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내려가고 있잖아. 감소하는 게 맞다. 평행 이동하면 마이너스 4x 제곱과 포개어진다. 당연하다. 이유는 평행 이동해서 포개어지려면 제곱의 개수만 같으면 돼. 1창이나 상상은 달라도 아무 관계 없어요. 제곱 앞에 있는 개수 같아야 그래프가 구부러져 있는 정도가 똑같고
그 구부러진 정도 움직이다 보면 언제든지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얘는 뭐 계산할 것도 없이 당연히 포개어진다. 2번, 2, 4분면 지나지 않는다. 정말? 왜? y좌표값이 플러스 2죠? 이건 꼭점 좌표고 1,2니까 y축은 여기 있을 테고 그렇죠?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졌는데 아이고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졌는데 꼭점 좌표가 1,5이고 y절편값이 플러스 1이에요. 여기.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y축, 이게 x축 이렇게 될 테니까. 2, 4분면 진행하는데 틀렸네요. 그래서 5번이 틀렸다가 됩니다. 33번. 자,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으시오. 1번,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하다. 맞다. 축의 반을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2분의 B다. 맞다. 물론 이거는 이거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가끔 여기 있는 부가 좀 틀릴 수도 있어요. 뭐 AX 제곱 플러스 B가 아니고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면 여기도 바뀌어야 되죠. 근데 일반형일 때는 이게 축구하는 공식이 맞죠. 꼭지점, 아니 Y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는 0,C다. 그렇죠. Y절편이 C인 거니까. 이것도 맞다.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건 좀 이따 봅시다. 2차 함수 그래프와 폭이 같다? 폭이 같은지 안 같은지 뭘 보고 판단한다고? 제곱 앞에 있는 개수, A잖아. 얘는 마이너스 A고. 무슨 차이가 있죠? 그치, 볼록의 위치가, 볼록의 방향이 위로 볼록하냐, 얘가 만약 위로 볼록하면 얘는 아래로 볼록하고, 얘가 아래로 볼록하면 얘는 위로 볼록하고, 볼록의 방향이 다를 뿐이지 폭은 같죠? 자, 이건 위아래 볼록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프의 폭은 절대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얘는 폭이 같은 겁니다. 다만, 이제, 위아래 볼록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평행이동에서는 만날 수는 없어요. 가끔 뭐 이런 문제 있죠? 주어진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폭이 같고 평행이동하면 포개어진다. 이러면 맞아 틀려. 이러면 틀려. 위아래에 볼록한 거는 아래로 볼록한 걸 아무리 움직여도 위로 볼록해 줄 수는 없어요. 뒤집어야 돼. 뒤집는다는 얘기는 대칭 이동시켜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행이동만 가지고는 포개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평행이동 얘기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폭에 대한 얘기만 한 거니까 5번은 맞는 답이죠. 그럼 결론은 4번이 틀렸는데 4번은 왜 틀렸나요? X축과 이게 만약 예를 든 거다. A가 양수였다고 쳐봐. X축과 만나지 않으려면 공중에 붕 떠 있어야지 이렇게. 이래야 안 만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여기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으려면 X축과 만나야 X축은 수학적 이름이 Y는 0 아닌가요? 이건 중2 때 배운 거다. Y는 0이잖아요. 그럼 결론은 Y가 0이 되는 X값이 존재해야 만나는 거고 달리 말하면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을 만드는 해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X가 안 만나겠지. 근데 이게 해가 없으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죠? 해가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다음 두 개에서 만나고 이렇게. 판별식 0과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접하는.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네, 이게 X축에 붕 떠 있으면서 X가 안 만나겠지. 근데 이 식만 보고 이게 판별식 0보다 작은지 큰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ABC의 부호를 전혀 모르는데 지금 여기 이 숫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클지 작을지는 이 ABC의 크기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ABC의 부호나 크기가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상을 못 한다는 거. 이렇게 될 일이지 이렇게 된다고 장담 못 한다는 얘기예요.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지 뭐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상태로는 X축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4번은 틀렸다가 되는 거죠. 맞다고 볼 수 없는